인간의 정체를 밝히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간의 정체는 이성적 존재일 것입니다. 이 정의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과 함께 근대적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성적인 존재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냥하여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6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학살하기도 하였습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다시 탐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체에 대한 탐구는 철학이 아닌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언어학의 소시르, 정신분석학의 프로이트, 진화생물학, 뇌과학의 발전 등으로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영역인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이드와 초자아와 자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비유한다면 이드, 초자아, 자아는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인간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의식은 무의식의 표면에 있기에 의식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습관과 같은 것으로 능숙한 운전자가 대화를 하면서도 운전이 가능한 것 등등입니다.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한 기억도 전의식 속에 있습니다. 무의식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지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초자아와 이드는 상당 부분이 무의식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드는 쾌락의 원칙을 따릅니다. 인간의 신체에서 기원한 본능입니다. 성욕, 식욕과 같은 신체적인 욕망이 그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신체가 욕망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드에 속하지만 음식은 배불리 먹고 나면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데 돈은 무한정 가지고 싶고 돈이 많음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초자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초자아는 인간의 사회성에서 기원한 것으로 도덕성이나 수치심, 사회적 인정 욕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아는 현실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드와 초자아 사이의 대립을 현실에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드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의 욕망이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만 초자아는 태어난 이후에 타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됩니다. 그래서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초자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의 경우에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성폭행한 남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농경시대의 일부 국가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아버지나 오빠가 성폭행 당한 여성을 살해하거나 여성 스스로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스스로 처녀의 몸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돌로 쳐 죽이는 벌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명예살인이 금지된 오늘날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성폭행 당한 여성을 명예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는 과부가 재혼을 하면 자손이 관직에 진출할 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화해놓고 과부가 남편을 따라 죽으면 연료문을 세워주고 연료를 배출한 집안에 각종 혜택을 주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법이고 관습이라고 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정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사람들 마음속 초자아에는 여자가 두 지아비를 섬기는 일은 인륜을 저버리는 더러운 행위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법적으로는 남녀평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대인의 초자아 속에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숨결 이데올로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남성들이 여성과 사귀다가 헤어지면서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유포하는 것은 남성에게는 성관계가 그의 자유의지로 여겨지지만 여성은 사랑하여서 성관계를 맺어도 더럽혀진다는 의식이 아직 현대인의 초자아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초자아 속에 깃들어 있는 도덕성은 리처드 도킨스가 제시했던 밈의 한 종류입니다. 밈은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성되고 자라고 변형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다 같이 현대를 살아가지만 농경시대의 밈이 아직도 뿌리 깊게 배어있는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현대의 평등사상이 자리 잡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성장 배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드가 강한 사람은 대체로 본능이 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즐거울 수 있지만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타인의 쾌락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초자아가 강한 사람은 바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타인과 사회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마음속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인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무의식의 예를 들어보자면 많은 동물들을 포함해서 인간도 대부분이 자위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당신은 자위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여서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무의식 속에 있는 초자아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하게 구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이 전쟁에서 마주친 적군도 아닌 민간인을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00만 명이나 학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복잡한 구조와 관련이 큽니다. 당시 독일인들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떠안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드는 지독한 가난으로 욕구불만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드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히틀러는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라는 초자아를 독일인의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것이 독일 민족의 번영이라는 애국심으로 여겨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드와 초자아는 반대로 작용할 때가 많은데 히틀러는 독일인의 이드에 있는 욕구불만과 초자아의 영역에 있는 애국심을 결합시킴으로써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죽여버리는 일을 독일인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카르트나 칸트의 주장처럼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아이까지 단지 특정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존재를 밝혀내기 이전에도 지배자들은 인간의 마음이 후천적으로 쉽게 세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지배자들은 권력을 잡고 나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치의 편의를 위해 인간의 무의식에 있는 초자아가 자신들에 대한 충성심으로 각인되게 세뇌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동양의 천자, 서양의 왕권신수설 등이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도 집권에 성공한 정당은 국민들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언론부터 장악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오늘날 특정한 이익을 위해 초자아를 조작하는 일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고입니다. 잘 만들어진 광고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여 그것을 가지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외상으로 그것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그 물건을 훔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정 메이커의 패딩이 국민 교복이던 시절 학생들 사이에는 그 패딩을 강탈하는 사건이 언론에 자주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라캉은
무의식은 타자의 욕망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애초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타인이 모두 그것을 욕망하면 결국 나도 그것을 욕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칸은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의식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나 표현되는 방식은 언어적인 구조와 동일합니다. 무의식은 단순한 직설법보다 반복, 은유와 환유, 응축, 치환 등의 방식에 의해 마음속에 더욱 깊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무의식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욕망으로 가장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관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격려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형성은 직접적으로 인류대에 가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형성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인류대에 나와서 성공한 사람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것을 접하고 어느 순간 슬며시 그것을 선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은유나 환유 등의 변이를 거쳐 초자아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자신의 무의식이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초자아를 만드는 존재는 부모, 친구, 선생님, 독서, TV 시청, 광고 등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의식 속에서 활동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은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런 식으로 타자가 가득 들어와서는 나를 조종하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라는 인간은 타자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한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나들에 대해 내가 스스로 알아보고 내가 원하는 나만 나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